이 지금 뒤에 있는데 아 자동으로 문을 열면 P로 풀리네 무조건. 못 가게 막아버리네. 문이 열리면 그냥 P로 열려버리네. 당연히 그래야죠. 뒤에 있어도 P로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그때 제가 GV80에 대한 부족한 설명을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초점은 기어 셀렉터입니다. 오작동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기존의 클래시컬한 이제 스틱형이 아니라 버튼식 타입이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걸 왜 만들었냐 해서 불만이 많으신데요. 예,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는 바는 오늘 그런 팰리세이드만 그렇게 정말 남들 안 하는 정말 선진적인 그런 혼자 전 세계 최초로 그런 버튼 타입을 했냐는 거죠. 결론은 아니고요. 저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벤츠를 몰기 그 전차가 크라이슬러 300였습니다. 그때 이런 기어 시프트가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이런 타입의 기어 시프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20인치 휠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롤스로이스 그런 휠을 내고 싶어 20인치 휠도 박아놓고 참 그런 어떤 흑인의 휠 문화에 빠져서 그런 걸 하긴 했었습니다. 새 차에. 예. 근데 다시 기어 문제로 돌아와서 이미 2010년대부터 이제 11년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차들이 전자식 기어 셀렉터를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이거는 좀 기존에 있는 것과 이제 짬뽕이긴 한데요. 바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몇 년도 아닙니다. 1, 2년 지나서 무슨 기어 시프트로 갔냐면, 그 전에 보십시오. 이거 Dangerously Confusion. 그때부터 이 오작동 문제가 계속 미국 내에서 클레임이 걸립니다. 무지막지하게 걸립니다. 사고도 진짜 많이 났습니다. 사고도 정말 많이 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컨슈머 리포트라는 한국에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저널이죠. 이런 자동차라든지 어떤 전자기기 모든 이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유명하고 어떤 소비자 편에서 많이 소비자의 권익을 이제 위해서 이제 일하는 어떤 이제 일종의 사설 단체인데요. 특히 저는 매거진으로 알고 있죠. 이걸 왜냐면 매달 거의 발간을 하니까요. 이런 오토매틱 시프트, 이런 이제는 버튼이 아니라 이제 막 로테이션 타입, 온갖 타입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많습니다. 요즘은 팰리세이드는 진짜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이미 지난 거의 한 7, 8년 동안 앞선 브랜드들이 굉장히 버튼식 타입의 기어 셀렉터를 많이 장착했습니다. 이 컨슈머 리포트에서 그때부터 이미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컨퓨징하고, 그러니까 스타일리틱한 디퍼런스,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면 그런 것 때문에 제조사들이 많이 채택을 하지만 컨퓨징하고 포텐셜리 데인저러스하다고 경고를 많이 냈죠.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꽤 많은 사고가 납니다. 진짜 이 오작동 치고는 수백 건의 사고가 나서 당연히 뭘 했겠습니까? 예, NHTSA가 나서게 되죠. 근데 지금 보셨듯이 크라이슬러뿐만 아니라 그런 FCA 계열의 차들뿐만 아니라 저는 그 버튼식 타입 차들 엄청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신형도 많습니다. 요즘 GMC,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트럭이나 SUV로 유명한, 여기 보면 다 이거 보십시오. 버튼이죠. 이 아래 버튼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만 다를 뿐 얘는 더 심합니다. 이제 포드의 링컨 브랜드 있는데 링컨 MKC뿐만 아니라 제가 MKG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신형은 모르겠습니다. 2018년 모델인데 MKC, 이 보십시오. 이거 말 많습니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닿기에는 얘나 PRND 다 이게 뭐 비슷해가지고 잘못 누르기 진짜 십상입니다. 여기 보면 뭐 Share Alive with the Ford Escape, 뭐 하여튼 이런 버튼식 타입의 유행이 미국을 휘몰아치게 되고 정말 많은 차들이 이걸 채택을 합니다. 팰리세이드 전에요. 심지어는 최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혼다는 이걸 이제 버튼식 타입을 공격적으로 이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사의 이제 최대 지금 히트 모델인 CR-V나 혼다 파일럿 같은 대형 SUV, 뭐 아큐라 MDX 같은 이런 자사의 고급 모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그걸 따라한 거죠. 따라했는데 이 문제가 이미 7, 8년 동안 없었겠습니까? 이미 스토리가 쌓였고 그거에 대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소송도 걸고 미국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났고 그런 점을 봄으로써 아마 이제 팰리세이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좀 이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했고요. 다른 저널들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은 드라이버 어텐던스, 그러니까 어떤 주의를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숱하게 지금 뭐 너도 나도 해서 NHTSA에서 조사한 결과는 뭐냐면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근데 NHTSA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NHTSA는 소비자를 위한 단체지 이게 친기업적인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 단위로 돈을 쓰는 데고요. 그리고 거의 뭐 제 영상을 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뭐 저승사자 같은 애들이라서 안타깝게도 이미 여러 소송들이 걸고 이런 사고들은 드라이버, 운전자의 잘못이지 이 기어 셀렉터에 대한 어떤 설계 결함이나 이런 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맞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보고 이해한 바가 뭐냐면 NHTSA는 자동차라는 거는 늘 관리가 필요한 거고 이것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무나 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퍼미션이 있는, 그러니까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를 몰기 전에 그렇게까지 뭐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은 그건 운전자가 매뉴얼을 잘 읽고 확인해야 된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그리고 NHTSA의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클래시컬한 아주 그런 스틱 타입의 그런 기어를 넣었을 때 오작동이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처음 적용됐을 때는 오작동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게 몇십 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그게 적은 거지 여전히 기어를 잘못 넣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웨이에서 R도 넣으시죠. 자, 전 영상에서 미국 유튜브 동영상을 추천해드렸는데 하이웨이에서 R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차마다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오버럴리 어떤 시스템에든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버럴리 별 결함도 아니고 소비자한테 좀 더 편함과 이득이 되고 진보된 기술을 좀 더 적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NHTSA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이라고 이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함이 아닌 걸로 났고요. 정말 이 버튼식 타입을 채택한 앞선 7, 8년 동안 수많은 차들, 왜냐면 FCA 지금 피아트 그룹이 됐죠. 원래 다임러 크라이슬러였지만 보면 집 체로키, 다치 차저, 제가 몰았던 크라이슬러 300, 그러니까 얘네 계열의 차들이 다 이런 버튼식, 전자식 셀렉터도 이제 로테이션 타입이죠. 여러 가지지만 결국 클래식한 타입을 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있어서 결국 NHTSA가 조사했지만 결함이 아니었고요. 결함으로 인정되진 않았고, 근데 또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보시면 they are not defective죠. not defective. 근데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한번 이 크라이슬러가 리콜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그러니까 NHTSA가 아니라 워낙 소비자들이 지금 팰리세이드 건 같이 내가 R로 넣었는데 그걸 잘 경고등이 잘 안 들어온다. 이거 말이 되냐? 아니 NHTSA가 이게 결함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게 말이 되냐? 하도 원성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리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트랜스미션 디자인을 바꾼 게 아니라요. 팰리세이드 건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댓글에 달아주셨듯이 경고음을 더 크게 하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경고를 좀 확실해라. 역시 크라이슬러도 그렇게 리콜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NHTSA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대부분의 차들에서는 그쵸. 아직 이런 면이 보여지지 않죠. 그로 인해서 제가 추측하는 거는 지금 미국 내에서 이런 버튼식 타입의 기어 셀렉터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면서 그걸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조사는 이런 소비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고 나신 분들은 진짜 아이도 있으신데 저는 뭐 마녀 사냥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요. 당연히 자신의 어떤 권리를 다 찾아서 소송을 거셔야 되죠.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소비자 편만 들 게 아니라 이 자동차라는 건 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모라서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매뉴얼과 이런 숙지를 해야죠. 어떤 분께서 진짜 댓글에 계기판 누가 보냐. 한국에선 그 얘기가 대부분 근데 계기판을 잘 안 보는,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미국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계기판을 봤는데 경고등이 잘 안 보이더라든지 계기판을 누가 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100% 패소합니다. 100% 집니다.
운전자는 운전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뒤에 결함을 찾는 게 기본이지, 난 계기판을 안 봤다 그 얘기 하는 순간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고로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자동차의 fail safe 그러면서 이게 이런 문제들이 근데 전기차로 넘어오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게요. 참 웃긴 게 테슬라는 다른 거는 참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댓글에서 아주 좋은 정보는, 얘는 여전히 이 기어 셀렉터가 이제 벤츠 타입의 이런, 그래도 확실히 레버 타입이죠. 버튼 타입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테슬라가 기본적인 운전 장치들은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다 넣어놓고요. 참 테슬라가 약간 성견지명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외로 테슬라가 그런 fail safe에 대한 로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미국에 이런 동영상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모델 3에 적극 추천하는 모드가 뭐냐면 오토 홀드랑 리제너레이션, 회생제동을 맥시멈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경사로 밀림 방지 이런 문제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테슬라는 일단 차가 쓰면요, 제가 악셀레이터를 밟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어를 바꾸든 뭘 하든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오토매틱 드라이브의 차의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트랜스미션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가 크리핑을 하면서 굴러가기 때문에 브레이크만 자긴 밟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영상에 제가 원페달 드라이빙이 답이라는 얘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건 다 전기차라면은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설정을 테슬라에서도 크리핑으로 바꾸시고 회생제동을 최소화하면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발생할 여지가 조금 있지만, 유명 한국의 유튜브 분께서도 보여드렸듯이 하이브리드에서는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가진 장점은 다 전기차가 같습니다. 이건 테슬라라서가 아니라 전기차라면 딱히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플러스 테슬라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fail safe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뒤에 놓고도 문을 열어버리면은 피로 잠김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오토홀드에 걸리게 되면 경사로 밀리면 이런 거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차가 서 있으면 운전자가 절대로 악셀레이터를 밟기 전까지는 차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뭐 아래 놓고 밟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밟아야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실수로 아래 놓고 차를 밟으면 뒤로 가겠죠. 그러면 운전자가 그 정도는 인식을 해야겠죠. 이건 면허가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기차로 넘어온다면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